네, 처음 하는 거라 좀 그렇네요. 네. 뭐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면은 이 세션에서는 이제 랩뷰를 이용해서 어떤 방법으로 네트워크와 통합을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뭐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랩뷰에서 가능한 데이터 통신 뭐 옵션이라고 지금 적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가장 많이 쓰는 TCP, UDP 통신부터 해서 기타 여러 가지 방식들을 이용한 데이터 통신 방법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세션에서 좀 주로 이야기해서 말씀드릴 부분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존재하지만 가장 많이 사용이 될 만한 TCP 통신 방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그리고 그에 관련된 데모를 직접 여기에서 이제 제가 코딩을 하면서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뭐 그런 것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기 전에 통신의 목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기에는, 우선 뭐 첫 번째로는 인터 프로세서가 있고 두 번째는 인터 타겟이 있습니다. 뭐 좀 구분을 이렇게 지어놓은 이유는 뭐냐면, 첫 번째 보이는 인터 프로세서 같은 경우는 하나의 장비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의 프로그램 안에서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한 방법. 그래서 데이터를 얼마나 잘 주고받을 건지, 그리고 내부적으로 어떻게 데이터를 주고받을 건지에 대한 내용이 되는 거고요. 인터 타겟 같은 경우는 하나의 장비가 아니라 여러 개의 장비 또는 원격지에 있는 어떠한 장비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한 방법, 아니면 데이터를 주기 위한 방법, 그런 게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랩뷰에서는 이렇게 어떤 애플리케이션 안에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법과 또는 원격지에 있는 어떤 장비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어떤 그 장비 안에서, 하나의 애플리케이션 안에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법이 되겠는데요. 우선 랩뷰에서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 같이 공유 변수, 아까 뭐 첫 번째 세션에서 말씀드렸었죠. 공유 변수라는 걸 이용해서 어떠한 장비 안에 어플리케이션,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Q라는 방법, 그리고 RT54, 뭐 다이나믹 이벤트, 이런 것과 같은 다양한 방법들을 제공함으로써 하나의 프로그램, 어플리케이션 안에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하나의 장비 안에서 하나의 프로그램 안, 그러니까 하나의 어떠한 그 제한되어 있는 어떤 공간 내에서 데이터를 주고받기 때문에 어떤 이제 프로세스 간의 우선순위가 존재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랩뷰에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보면 이제 어떠한 여러 개의 루프와 루프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런 정도의 내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 보이시는 이 첫 번째 게 지금 보셨던 공유 변수라는 부분이 될 거고요. 그리고 RT54, Q, 다이나믹 이벤트, 이러한 함수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쉽게 사용자가 내부적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뭐 내부적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으시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구현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이제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어떤 외부의 장비와 장비 간의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뭐 화면에 보이시는 것 같이 어떠한 저희 뭐 장비와 장비가 1대1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겠고요. 그리고 1대 다로, 그러니까 한 대의 장비가 여러 개의 장비에 데이터를 준다거나, 아니면은 여러 개의 장비에 있는 데이터를 하나의 장비가 가져온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되겠는데요. 가장 많이 쓰시는 방법이 아마 여러분들도 뭐 지금도 많이 쓰고 계실 어떤 TCP/IP 통신이나 아니면 UDP 통신 방식들을 많이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희 랩뷰에서는 지금 아래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뭐 TCP에 관련된 함수들 또는 UDP에 관련된 함수들, 뭐 네트워크 스트리밍에 관련된 함수들, 여러 가지 프로토콜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사용자들은 그러한 그 프로토콜만 가져다가 쉽게 랩뷰 안에서 통신 프로그래밍 환경을 구현하셔가지고 데이터를 주고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시면 이제 TCP/IP 쪽에 조금 더 치중을 해서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TCP/IP는 뭐 기본적인 개념들은 많이 알고 계실 텐데 간단히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이더넷 케이블을 이용해서 두 개 또는 여러 개의 장비가 데이터를
장비를 연결시켜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IP를 기본 주소를 가지고 있고 거기에 포트라는 거를 열면서 데이터를 주고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PC 또는 어떤 이제 데이터가 생성이 될 수 있는 어떤 서버라는 게 존재하게 되고, 그리고 클라이언트라는 곳에서 서버에 접근해 가지고 데이터를 가져온다거나 데이터를 준다거나 하는 그런 방식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서버라는 쪽을 공급자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클라이언트 쪽을 요구자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뭐 그렇게 딱히 구분을 지어서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프로그래밍적으로 서버 프로그래밍과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밍이 조금 다르게 구현이 돼야 되고요. 뭐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공급자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기본적으로 어떠한 IP를 가지고 있고 그 IP에서 포트라는 것을 열어서 개방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그 IP와 포트라는 정보를 가지고 접근을 해서 데이터를 주거나 받거나 하게끔 되는 거죠. 지금 뭐 보시게 되면 뭐 클라이언트 모델 개요, 그리고 이제 뭐 서버 개요, 이게 좀 나올 텐데, 우선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은, 클라이언트에서는 우선 서버가 오픈이 돼 있어야지만, 그러니까 서버가 구동이 되고 있어야지만이 접근이 가능하게 되고요. 그 서버가 구동이 되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서버에 연결을 하게 되고, 서버에 연결이 됨과 동시에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게끔 하는 그런 구조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서버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저희 랩뷰에서는 이렇게 TCP 오픈 커넥션, TCP 연결 함수인가요? 한글로 보면 그 함수를 이용해서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함수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버 같은 경우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처음에 서버가 동작을 하면서 어떤 서버에 대한 기본적인 IP의 포트를 이제 할당을 해서 이 서버가 이제 활성화가 돼야 되는 부분이 들어가게 되고요. 이 활성화가 되게 되면 클라이언트가 붙을 때까지는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 동작이 유지가 되고 있다가 그러니까 클라이언트가 서버 쪽에 접근을 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이제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런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종료가 되면 이제 연결을 닫으면서 그 통신이 종료가 되는 그런 구조를 갖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선 랩뷰에서는 이 서버를 열고 그리고 어떤 클라이언트가 접근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함수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 같이 TCP create listener라는 것과 wait on listener라는 게 있는데, 한글에서는 아마 TCP 생성 함수 그리고 아마 TCP 기다림 함수, 이 두 가지로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 함수를 쓰시게 되면은 뭐 마찬가지로 TCP 통신을 하실 수가 있는데, 분명히 두 개의 함수 쓰시면 번거로움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번거로움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함수가 여기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TCP listen 함수라는 거를 제공함으로써 이 두 개의 기능을 하나로 합쳐놓은, 그래서 좀 더 사용자가 TCP 통신을 쉽게 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활용하시면 TCP 통신 서버 쪽을 쉽게 구현하실 수 있게 됩니다. 제가 이건 마찬가지로 잠시 뒤에 데모에서 좀 더 자세히 직접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잠시 뒤에 시간이 되면은 좀 보여드릴 부분인데요. 분명히 TCP 통신이 1대1 통신은 아닙니다. 1대 다가 붙어서 데이터 통신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거는 지금 그거의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서버가 여러 개의 클라이언트 접근을 허용하는 그러한 이제 예제 중에 하나의 화면이 되겠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사용되는 이제 함수 중에 두 개를 이제 표현을 시켜준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잠시 뒤에 데모를 시연하면서 간단히 시간이 되면 제가 예제를 찾는 방법과 그리고 예제를 불러와서 실제로 1대4 통신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서버와 클라이언트가 연결이 되게 되면 이제 분명히 그 사이에서 데이터를 읽고 쓰고 하는 함수들이 이루어져야지만 이제 데이터들이 이제 전송이 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랩뷰에서는 지금 왼쪽에 보이시는 것 같이
TCP 읽기 함수와 TCP 쓰기 함수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버가 활성화가 되고 클라이언트가 서버 쪽에 접근이 되게 되면 이제 이 TCP 읽기 함수와 쓰기 함수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주고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슬라이드 내용에도 있고요. 저희 그 랩뷰에 나와 있는 랩뷰 도움말에도 굉장히 잘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여기에서는 시간 관계상 우선 좀 데모를 좀 많이 보여드리는 쪽으로 좀 편중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서버가 활성화가 되고 클라이언트가 붙게 된 다음에 이제 그 사이에서 데이터가 잘 읽고 쓰기가 잘 전송이 되고 최종적으로 이제 전송이 마무리를 시키겠다라고 한다면 서버와 클라이언트에서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 같이 TCP 연결 닫기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정상적으로 연결을 닫아주셔야지만이 이제 하나의 서버를 열고 클라이언트가 붙고 데이터가 전송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통신이 끝나는 그 단계까지 하나의 완벽한 그런 프로그래밍을 하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커넥션을 잘 닫아주셔야지만이 분명히 내부적으로 통신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포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닫히게 되면서 추후에 다시 동일한 포트를 열었을 때 문제없이 그 포트로 다시 통신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만약에 이러한 커넥션이 잘못 끊기고 중간에 에러가 발생한다거나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종료가 되지 않는다면 분명히 그 같은 포트로 다시 접속을 할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그건 이제 어떻게 보면 랩뷰의 문제이기보다는 윈도우 상에서 어떻게 보면 네트워크를 열어주는 그런 쪽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처음에 커넥션을 열어주고 커넥션을 닫아주는 이 부분은 정확히 잘 구현을 해서 하나의 안정적인 프로그래밍을 하실 수 있도록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한 15분 정도 남은 시간이 남았는데요. 첫 번째로 보여드릴 데모는 TCP 통신 기초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서버와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밍을 하고 실제로 데이터가 주고받아지는 그러한 예제를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간단히 서버와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밍을 만들어 왔는데요. 지금 제가 만들어 온 내용은 여기에 제가 코딩을 다 해놓은 건 아니고요. 기본적인 UI, 그러니까 뭐 포트라든지 펑션이라든지 포인트라든지 기본적인 데이터를 전송해 줄 수 있는 부분만 좀 만들어 놓고요. 그러니까 데이터만 만들어 놓고 실제로 전송하기 위한 부분은 다 지워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여드릴 거는 실제로 서버 프로그램에서는 서버를 만들고 서버 쪽에서 클라이언트에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한 부분을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클라이언트에서는 서버에 접속을 하고 서버로부터 데이터를 가져오는 부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버 쪽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 함수 팔레트를 불러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팔레트 쪽을 보시게 되면은 통신을 위한 부분이 이쪽에 데이터 통신이라는 부분이 존재하게 되어 있고요. 이 데이터 통신 부분에 보시게 되면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프로토콜에 들어가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TCP, UDP, 시리얼 통신, 적외선 통신, 블로투 통신 굉장히 다양한 통신들의 프로토콜을 지원하고 있고요. 사용법들은 거의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그 중에 가장 메인이 되는 TCP 쪽을 제가 이번 시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TCP 쪽 함수들을 보시게 되면 제가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그러한 함수들이 다 존재하게 되어 있고요. 우선 첫 번째로 서버 쪽 프로그래밍을 하기 위해서는 서버를 활성화를 시켜줘야 되고 클라이언트가 접근할 때까지 기다림 함수라는 걸 쓰셔야 되는데 그 두 개의 함수가 TCP listen이라는 함수로 하나로 합쳐졌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TCP listen이라는 함수를 하나 가져다 놓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서버가 활성화되는 단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IP는 이 컴퓨터가 가지고 있을 거고요. 그 중에서 이제 하나 오픈을 해주셔야 될 게 포트 부분을 오픈을 해주셔야지만이 이제 기본적인 서버 쪽에 활성화를 시켜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움말을 보시게 되면 이 두 번째 부분이 포트를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포트에 대한 컨트롤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연결이 됐기 때문에 이제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하게 되면 저희가 만들어진 어떠한 데이터를 클라이언트 쪽으로 전송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거는 이제 서버 쪽에서는 데이터를 써주는 부분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TCP 쓰기 함수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클라이언트 쪽에 써주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 보겠고요. 그리고 통신이 완료가 되면 정상적으로 종료하기 위해서 TCP 연결 닫기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통신을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저희 랩뷰를 어느 정도 써보시고 기본적으로 알고 계신다라면 제가 지금 이렇게 연결을 하는 게 어떤 건지 아실 텐데요. 지금 제가 연결한 거는 처음에 서버를 활성화 시켜줬을 때의 정보를 쓰기 함수에 전달을 시켜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모를 에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에러 라인을 연결해 줌으로써 어떤 문제가 발생된 거를 미리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게끔 이렇게 에러 라인을 연결시켜 놨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보이는 이 부분은 저희가 사인파를 만들든 아니면은 어떤 사각파를 만들든 어떤 이제 임의의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그런 가공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제가 데이터를 클라이언트 쪽으로 전송을 시켜주는 부분을 만들 텐데, 기본적으로 통신은 텍스트, 그러니까 ASCII 코드 데이터를 전송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문자 데이터를 전송해 주기 때문에 분명히 그거에 대해서 변환을 좀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게 되면 여기에서 나온 데이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숫자형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숫자형 데이터를 통신에 적합한 문자형 데이터로 변환시켜줘야 되는데요. 저는 그거를 타입캐스트라는 걸 이용해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타입캐스트는 어떠한 데이터든 간에 그 데이터를 이진 데이터로 바꿔서 또 그거를 문자열로 바꿔주는 그런 하나의 그 변환을 해주는 그러한 하나의 장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타입캐스트라는 거는 함수 팔레트에서 숫자형에 보시게 되면 데이터 다루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데이터 다루기라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 들어가시게 되면 타입캐스트라는 이 함수가 존재하게 돼서 도움말을 보셔도 타입캐스트가 어떤 걸 하는지 간단히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타입캐스트를 이용을 해서 이 숫자형 데이터를 임의의 문자형, 그러니까 정보만 갖고 있는 문자형으로 바꿔주게 되고요. 이 문자형 데이터를 전송을 시켜주게 될 텐데요. 제가 여기에서 보게 되면 지금 쓰기 함수를 2개를 썼죠. 2개를 쓴 이유는 뭐냐면 그냥 단순 데이터만 전송을 시켜도 통신은 되지만 제가 조금 더 안정적인 데이터를 전송시키기 위해서 이 데이터를 전송시키기 전에 데이터의 사이즈를 먼저 측정을 해서 데이터의 사이즈를 먼저 전송을 시키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전송시키는 방법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클라이언트 쪽에서도 먼저 사이즈를 입력을 받게 되고 그 사이즈만큼의 데이터를 읽어오게 되면 정확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그 방법을 선택을 해서 데이터를 전송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전송되는 데이터가 문자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문자형의 길이를 측정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데이터의 사이즈를 측정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길이를 측정하는 것은 문자형에 대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문자열 함수 팔레트에 들어가시면 문자열의 길이를 측정하는 함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열의 길이를 측정을 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문자열의 길이도 숫자형이기 때문에 타입캐스트를 하나 더 써서 문자열의 크기도, 그러니까 데이터의 크기도 문자열로 바꿔서 전송을 해주는 방법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서버 쪽의 프로그래밍은 끝났습니다. 처음에 서버를 활성화를 시켜주고 원하는 데이터를 문자열로 바꿔서 전송을 시켜주고 전송이 완료가 되면 서버를 닫아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기본적인
프로그래밍이 서버 쪽 프로그래밍이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서버 쪽 프로그래밍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로 할 거는 클라이언트 쪽의 프로그래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볼 수 있는 UI는 꾸며왔고요. 근데 내부적으로 들어가시면은 아무것도 구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번엔 클라이언트이기 때문에 서버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서버에 접근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TCP 연결 열기라는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서버 쪽에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결 열기 함수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서버 쪽에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서버 쪽의 IP와 서버 쪽에 열려진 포트를 알고 있어야지만 접근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함수에 보시게 되면 가장 첫 번째 있는 게 주소, IP 주소를 입력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있는 게 포트를 연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서버 쪽에 접근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의 기본적인 접근 프로그래밍이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마찬가지로 서버 쪽에 접근해서 서버 쪽에서 날려주는 데이터를 받아오면 되겠죠. 자, 데이터를 받아오는 거는 이제 서버 쪽으로부터 날라오는 TCP 데이터를 읽어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TCP 함수 중에서 TCP 읽기 함수를 이렇게 가져와서 데이터를 읽어오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다 읽어지면 마찬가지로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밍을 제대로 닫아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주시면 기본적인 클라이언트의 프로그래밍 구조가 완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서버 쪽에서 했던 작업과 마찬가지로 연결되어 있는 클라이언트의 정보를 잘 가져오기 위한 부분을 그러니까 연결해 주시고, 그리고 혹시 모를 에러 부분을 이렇게 연결해 주심으로써 이제 기본적인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해야 될 거는 아까 전에 서버 쪽에서는 처음에 데이터를 그냥 보내준 게 아니라 데이터의 크기를 먼저 보내줬었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의 크기를 먼저 가져오는 부분을 만들어 줄 텐데요. 기본적으로 데이터의 크기는 4바이트의 크기를 전송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에서 처음에 4바이트의 부분만 잘라온 다음에 이 부분을 방금 전에 저희가 썼던 타입캐스트라는 걸 이용하셔가지고 데이터를 문자열 데이터를 숫자형 데이터로 바꿔주시게 되면 이제 전송해준 데이터의 크기가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이 크기를 다시 읽기 함수에 읽기 바이트 쪽에 연결해 주시게 되면 실제 이제 전송된 데이터를 원하는 만큼, 그러니까 보내준 만큼만 받아오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타입캐스트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될 텐데요. 그러니까 타입캐스트는 그 통신에 활용되는 그 데이터 부분을 계속 변환을 시켜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가져온 데이터가 아까 전에 숫자형 데이터 중에서 이제 더블형이라는 데이터를 가져오게끔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더블형을 연결시켜 주셔야 되는데 서버 쪽 프로그래밍을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이 데이터가 더블 형태의 숫자형 배열 데이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 클라이언트 쪽에서도 프로그래밍을 하실 때 이 타입캐스트 타입에 정의되는 부분에 배열 상수를 이용해서 타입을 정의를 해주게 되고요. 이 타입을 그대로 정의받아서 통신으로 날라온 문자형 데이터를 더블 형태의 배열 숫자형으로 변환을 시켜주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제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안 드리는 부분이 조금 시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기본적으로 통신적인 구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시면 우선 클라이언트 쪽에 프로그래밍이 완료가 됐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서버 쪽에 접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서버로부터 날라온 데이터의 크기, 그리고 그 크기를 받아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면 종료가 되는 부분까지 코딩을 완료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제가 방금 전에 코딩한 거를 실행을 시켜봄으로써 이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될 텐데요. 제가 여러 개의 컴퓨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뭐 주고받으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약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하나의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쏴주고 데이터를 받아오는 부분을 보여드릴 텐데, 이렇게 접근하실 때는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그냥 어드레스를 로컬 호스트로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 컴퓨터의 IP를 알고 계시면 그 IP로 해서 접근하셔도 됩니다. 자, 우선 서버 쪽에 프로그래밍을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실행이 됐고요. 지금 서버 쪽에서는 클라이언트가 붙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서버가 활성화가 됐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쪽에서 접근을 해서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버 쪽에서 랜덤한 데이터를 뿌렸기 때문에 클라이언트가 랜덤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됐고요. 제가 여기에서 사인 파일을 한번 써보도록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인 파일 데이터를 서버가 만들어서 클라이언트가 지금 전송하기 위한 기다림을 하고 있고요.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하게 되면 이렇게 사인 파일 데이터를 가져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시스템을 그러니까 TCP 통신 시스템을 구현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이게 힘들다라고 하신다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예제 탐색기에서 이 검색 부분에 TCP라고 치시게 되면 TCP/IP 함수, 그러니까 그 키워드가 검색이 되게끔 있고요. 여기에서 뭐 서버와 클라이언트를 불러와서 그냥 실행만 시키셔도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프로그래밍을 구현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딩한 게 어렵다라고 느끼신다면 이거를 실제로 그냥 예제를 가져와서 모디파이를 하셔도 충분히 TCP/IP 프로그래밍을 만드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두 번째로 보여드릴 거는 TCP 통신을 통해서 파일을 전송하는 예제를 간단히 보여드릴 텐데, 시간상의 문제 때문에 제가 우선 만들어 온 거를 오픈을 해서 우선 좀 설명을 해드리고 데모 시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일을 전송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간단히 UI를 꾸며놨고요. 서버 쪽에서는 파일을 불러와서 그 파일을 서버 쪽에 전송하기 위한 이제 로우 레벨, 그러니까 바이너리 데이터를 전송해주게끔 만들어놨고요.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그 바이너리 데이터를 가져와서 저장을 함으로써 이제 하나의 파일을 전송받는 그런 구조를 갖게끔 되어 있는데, 우선 블록 다이어그램, 실제 코딩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면, 아까 전에 보셨던 기본적인 통신 프로그램과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근데 여기에서는 한 가지 추가가 된 게 파일을 불러오는 부분, 그러니까 전송할 파일을 불러오는 부분이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읽어오고, 읽어온 파일을 TCP 통신을 통해서 전송해주는 부분이 이렇게 구조상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부분은 파일의 이름을 전송해주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가가 된 부분은 데이터 부분에서 파일을 불러와가지고 그 파일을 그러니까 파일을 전달해주는 부분만 추가가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클라이언트 쪽도 코딩을 보시게 되면 동일한 프로그램 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서버 쪽으로부터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파일을 저장해주는 부분만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파일 읽기 쓰기에 대한 예제를 가지고 오셔서 연습을 해보셔도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좀 설명을 좀 스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할 거는 제가 임으로 하나의
이미지 파일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 이미지 파일을 전송해주는 그러한 이제 것을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뭐 NI 페이스북 로고라는 그 영상, 그러니까 뭐죠? 이미지 파일을 불러왔고요. 얘를 실행을 시켜주시면 이제 서버에서는 이 파일을 전송해줄 수 있는 상태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클라이언트가 접근을 하게 되면 이제 전송된 데이터를 저장하는 이제 부분이 활성화가 되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그냥 test.png라고 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 지금 전송이 됐고요. 그리고 파일이 전송이 된 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테스트라는 걸로 전송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뭐 실제로 전송이 됐냐라고 의구심을 가지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로고와 테스트 두 개 파일밖에 없습니다. 제가 서버 쪽을 실행을 시키고요. 클라이언트를 다시 실행을 시켜서 이번에는 데이지라고 한번 저장을 시켜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기에 데이지라고 저장이 된 걸 보이실 거고요. 보시게 되면 파일이 전송되신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데이터를 전송하고 또는 파일을 전송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러한 이제 TCP/IP 통신이나 이러한 기타 UDP 통신, 시리얼 통신 이러한 함수들이 방금 전에 보셨던 그 데이터 연결이라는 부분에 프로토콜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 쉽게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고 또는 예제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쉽게 테스트를 해보신다거나 수정해서 쓰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제가 소개드릴 부분은 다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뭐 간단하게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대용량 전송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스트리밍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스트리밍 관련된 부분은 이제 기본적인 TCP/IP 통신을 이용해서 구현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는 저희 랩뷰에서 제공하는 네트워크 스트리밍이라는 새로운 좀 TCP/IP를 이용한 상위 레벨의 프로토콜을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그걸 이용하셔서 좀 대용량의 데이터를 좀 스트리밍 형태로 데이터를 전송하실 수도 있게 돼 있고요.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선 기본적으로 TCP/IP를 이용해서 대용량이든 소용량이든 다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서버 쪽에서 할당을 해주기 나름이 될 것 같고요. 우선 랩뷰 같은 경우는, 저는 제가 해본 거로는 열몇 대까지는 해보긴 했는데, 실제로, 서버에서 얼마만큼 허용을 해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송 속도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TCP/IP가 가지고 있는 게 이더넷 랜 통신을 기본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Mbps, 100Mbps, 1MB/bps라고 보통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거에 따른 밴드위스를 따라가게끔 돼 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보통 저희가 많이 쓰는 100MB 같은 경우는 한 12MB 정도의 초당 전송 속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기가빗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더 높은 속도를 갖고 있긴 했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 스펙이기 때문에 하드웨어에서 제공되는 그 속도를 따라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임의적으로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나요? 컨트롤 같은 식으로?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조절한다는 거는 초당 저희가 보통 이제 방금 말씀드린 거는 초당 최대 전송량이 되겠고요. 전송 속도를 조절하는 방법은 이제 저희가 루프 속도로 조절하게 되면 그거에 맞춰서 데이터가 전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없으시면 우선 기존에 들어왔던 것들을 간단히 좀 말씀을 드리면 TCP 통신 가는 기기는 모두 커넥션 됩니까? 라고 물어보셨는데요. 네, 다 가능합니다. 어차피 TCP라는 게 랩뷰에서 제공되는 통신 방식도 아니고요. 랩뷰만 제공하는 어떤 하드웨어의 특성을 갖고 있는 통신 방식도 아니기 때문에 TCP 통신이 가능한 모든 장비와 다 연결이 가능하시고요. 연결을
연결은 가능하지만 데이터를 제대로 주고받기 위해서는 내부적으로 분명히 그 데이터를 파싱할 수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있으셔야지만이 정확한 정보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뭐 기존 네트워크 장비와 연계 방법, 그리고 뭐 SNMPM 등과 활용한 연계가 가능한가라고 물어보셨는데, 뭐 첫 번째 질문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 될 거고요. 그 SNMP 같은 경우는 심플 네트워크 메시지 프로토콜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저희가 프로토콜을 제공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직접 제공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제 협력사에서 만든 그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이러한 기능들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PLC와 연동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고 어떤 PLC와 등이 가능합니까? 라고 여쭤보셨는데요. 우선 PLC가 기본적으로 뭐 CDR 통신과 TCP 통신, 그러니까 이더넷 통신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PLC 매뉴얼 쪽을 보시게 되면 분명히 거기에서 전송해주는 데이터 타입이나 어떤 이런 정보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게 되고요. 그것들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PLC와 또 연동, 그 통신이 가능하냐고 여쭤보셨는데, 기본적으로는 모든 PLC와 연동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OPC 서버라는 걸 쓰게 되게 되면 이제 저희 NI OPC 서버를 쓸 건지 다른 OPC 서버를 쓸 건지에 따라서 조금 선택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달라지게 돼 있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인 통신은 PLC사에서 제공되는 그러한 정보들을 가지고 접근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뭐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받고요. 없으시면은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세션 동안 잠깐 쉬셨다가 다음 세션 진행하도록